안녕하십니까. 도심 내 일상과 추모 공간의 공존을 위한 문화추모 복합시설의 제안을 발표하는 김병지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묘시설, 추모시설은 주민에게 대표적으로 기피되는 시설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가적 움직임을 보였지만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해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다른 점으로는 위치하고 있는 장소, 즉 접근성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장묘시설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묘시설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장묘문화와 추모문화의 개념 자체가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트로 대구광역시의 중앙도서관을 선택했습니다. 중앙도서관 부지는 시설의 노후화와 오래된 공간 구조로 인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능 이전으로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대표적 문화시설이라는 상징성을 승계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 상징성을 보존하여 기존의 문화공간의 흔적을 가진 추모시설과 문화시설의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추모시설과 문화시설의 복합시설을 제안하면서 두 가지 건축적 접근 방법을 고려해보자면 첫 번째, 감정의 공감,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죽은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추모의 공간으로 계획합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공간 안에 배치하여 친숙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추모는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일상 속에서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 사람 곁에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동선, 공간 구성, 그리드, 공간 경계 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기억과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합니다. 컨셉으로 인간의 감정 변화를 건축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안하는 복합시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의 변화를 그래프화하고 이를 건축 공간의 레벨, 동선에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감정의 공감, 이입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을 제시합니다. 감정 변화의 건축가를 두 가지 요소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주변 사람이 죽었을 때 변화하는 감정의 순서에 따라 동선을 계획하여 더욱 쉽게 이익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설 이용자에 따라 동선을 서로 반대되게 계획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성격에 따라 레벨의 변화를 줍니다. 공간을 긍정적, 부정적에 따라 수직적으로 배치하여 레벨이 낮을수록 자연 채광을 0에 가깝게, 높을수록 밝게 하여 공간의 내부 밝기로 감정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공간을 계획하기 위해 디자인 요소별로 나누어 계획하고 이를 재구성, 요소 간 연결을 통해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여러 프로그램 공간을 추모객, 감정 체험 이용자, 커뮤니티 시설 이용자 3가지 성격에 맞게 동선을 계획하고 각 공간을 연결합니다. 제안하는 공간의 배치도와 평면도입니다.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중복되는 광경을 보지 못하게 다양한 공간에 대한 감상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단면도입니다. 처음 컨셉 그대로 감정의 변화를 레벨과 동선에 적용하여 수직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각 동선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공간의 투시도입니다. 동선에 따라 공간의 테마에 맞는 문화시설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이 공간을 활용한 사하구 장림동 문화 플랫폼 계획안 사이의 사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트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 2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신평장립산업단지에서 지하철 1호선의 연장 개통으로 인해 도시의 구조가 공업에서 주거와 상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장림동은 주거와 산업이 유연하게 서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분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주거와 산업을 오픈스페이스를 통해 연결하고 부족한 문화시설을 계획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컨셉은 사이 공간을 통한 도시의 연결로 주거와 산업의 공간 연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기존 대제 현황으로는 20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과 제조공장 또는 수산식품 가공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자 하나 사이로 주거와 산업이 이분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고밀 고층의 공간 속에서 매스를 비워냄을 통해 열린 사이 공간을 형성하고 기존의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대상지까지의 접근 녹도를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고밀 고층과 정돈되지 못한 공정 환경 속에서 쾌적함을 제공하고 새로운 공간감을 제공하기 위해 썬큰 광장을 활용하였습니다. 썬큰 광장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동서로 연결하는 메인 스트릿을 계획하였고 이에 맞추어 매스를 배치하였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 23,000제곱미터에 총 건축 면적 5,800제곱미터를 문화복합공간과 근로자 휴게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전시관, 돌봄센터, 근로자 커뮤니티 센터, 산업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지상 레벨과 연결되는 1층에서는 기존 대상지 주변으로 존재하던 아파트와 공장의 공용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연계를 통한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썬큰 광장과 연결되는 지하 공간에서는 산업과 주거의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동적인 특성을 가진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썬큰 광장과 메인 스트릿에 대한 투시도이며 완만한 경사를 통한 썬큰 광장의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사람들의 동선을 유도하고 고밀 고층의 공간 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김초원입니다. 저는 도심의 지하철과 결합한 공동물류 플랫폼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며 쇼핑을 하는 것에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양상에 맞춰 기존 도시 외곽에 위치한 대량 운송, 보관 위주의 대형 물류센터가 아닌 도심 속에 물리적으로 공동화된 생활 물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작합니다. 거점 시설로는 지하철을 활용하여 대형 차량이 대회하는 것을 줄이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하철의 잉여 공간을 활용해 짐을 적재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일대는 구도심으로서 사업과 업무시설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공실이 많고 고립되어 새로운 개념을 통한 지역 활성화 유발이 필요합니다. 물류 플랫폼을 제작하며 기존 물류시설에 대한 공간을 분류하였고 이때 적재 공간은 물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합니다. 적재 공간의 각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로 신선식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상부 메스의 상업시설, 공유주방, 밀키트 제작소와 같은 곳으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생산을 하고 온라인 주문에 따라 배송을 할 수도 있으며 공유 오피스를 방문하는 이들로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접근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지하 배송을 통해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승강장 옆의 공간을 활용해 물건을 받고 분류하고 각각의 적재 공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지하철의 대합실에서 물건을 수령할 수 있으며 차량, 모빌리티, 도보를 통해 1층에서의 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 사이트에서 각각의 용도로 단순히 점적인 요소로만 머물러 있던 공간들은 물류 프로세스에 따라 선으로 연결되고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은 면이 되어 타용도와 결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펼쳐집니다. 지하철을 통해 도심 속 물류를 이동시키고 물류를 통해 도시와 사람을 연결시킨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산업단지의 미래와 산업시설을 활용한 미래형 자생도시 계획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제조업 기반의 산업도시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시대를 지난 도시는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까요? 현재의 도시는 생산과 소비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산업단지의 기능을 비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수도권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소비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여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도시구조입니다. 울산을 도시적으로 분석해보자면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로 생산과 소비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역사의 정체성을 상실하였으며 다양한 밀도 차이로 인하여 울산은 더욱 이분화된 구조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기존의 기능을 버리는 것이 아닌 기능을 유지한 채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건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공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구조는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탈산업화 단계가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울산같이 생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도시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산과 소비 기능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울산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컨셉으로는 송효관을 따라 흐르는 산업 중심의 길에서 사람 중심의 길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송효관의 재해석을 통한 길로서 공존의 선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스터 플랜은 이러한 공존 점유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도로 계획은 사람 중심의 입체 보행로로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도시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은 샘플링의 도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존 전략으로는 종사자와 비종사자 간의 원료 창작 공간입니다. 생산 소비의 생산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연구단지와 생산의 공동 협업 공간입니다. 클러스터는 관광, 문화, 생산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주주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김수연입니다. 저는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 대한 추모복합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추모공간은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치유를 매개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추모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계의 배경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불황인 단속을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강제로 가두고 강제노역, 폭행을 일삼고 인권 유린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위한 추모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이트는 기존 형제복지원이 위치하였던 사상구 주례동 일대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물리적, 사회적 문제점에 의해 점점 단절이 야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컨셉을 통한 추모 공간으로 지역 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벽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여 추모의 흐름이 이용자의 기억에 각인될 수 있도록 추모 공간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일상적 공간에서 높낮이가 다른 벽을 통한 호기심으로 공간의 접근을 유도하고, 두 번째 단계인 사건의 이해에서는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재질의 돌을 이용하여 추모 전시관에서 주요 전시 공간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는 장치로 사용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인 화합의 장소에서는 기울어진 벽을 통해 나누어진 사이트를 연결하고 사람들이 대화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지막 단계인 미래의 도약에서는 과거 형제복지원에 경직된 공간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흐름은 사이트의 단차를 따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시도를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를 위한 헬스케어 센터 계획안을 발표할 백세빈입니다. 전체 패널 모습입니다. 위치는 부산 서구 초장동에 위치해 있으며 용도는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사이트 분석 및 컨셉입니다. 컨셉은 영역성과 경계성이며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현재 노인 위주로 생활하는 지역에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위주로 존재합니다. 노인 요양원과 같이 특화된 시설도 있지만 체계적인 병원 시설로 계획된 경우가 많으며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은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갇힌 공간이 아닌 자신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계획하되 공유 거실과 커뮤니티를 통해 환자와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략 및 매스 프로세스입니다. 컨셉을 바탕으로 건물 안에서도 그저 한정된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산책을 하며 돌아다닐 수 있는 복도 구역을 계획하고 이를 나아가 옥상 공원도 만들어 사람들이 바깥 실내와 실외를 돌아다닐 수 있는 여러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매치도 및 디자인 플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내와 실외 공간에 대한 연계성을 구체화하였고 배치도에서도 옥상 공원과 같은 부분을 조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커뮤니티 센터, 헬스케어 센터, 요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면도입니다. 단면도 및 유닛은 총 3개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소동 유로시장 공실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주제는 오감 충격 체험시장입니다. 검도입니다. 문화적인 시설은 나무 지지를 사용해서 인면 디자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은 기본 흰색 배경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표현했습니다. 공통시장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고, 공통시장에 대한 비고, 인점포 또는 공실이 자꾸 늘어나서 이런 공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소동이 중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시장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마트나 편의점 등을 사용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학구는 많으나 SOC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SOC 시설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입니다. 주 보행자 동선이 시장을 거쳐 지나가지 않고 다 인사공간이랑 집, 주거공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시장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드점을 각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고, 1층 공실이 40%, 2층 공실률이 약 80%, 3층 공실률은 거의 다 웬만해서는 다 공실을 거치고 있습니다. 릴링크로 2층 부분의 녹지 공간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하고 2층 공간을 연결 공간에 편성을 높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골목길 3m 이하의 폭을 갖추고 있는 쪽은 이제 2층 부분을 세팅시켜서 DHB가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부분을 녹지 형성했습니다. 또 각 블럭마다 있는 노드점을 연결하여 그 노드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일단 노드점 부분을 공간을 띄워서 소광장을 짧게 머물 수 있게 하고, 그 부분을 따라다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 길이 되어 이동을 합니다. 2층 부분의 동선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원 및 광장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을 강화시킵니다. 모델링은 있습니다. 갈색 부분은 철거, 녹색 부분은 합정, 목질 부분은 오픈 스페이스를 보였는데, 노란색 부분인 경우는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할 수 없는 공간인 경우는 합병을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입니다. 어방 코어 공간을 먼저 두고, 그 코어를 통해서 2층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경사로 플러스 이제 좀 힘드신 분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코어를 한 번에 모음으로써 2층을 접하는 게 더 쉬워져서 각각 이동할 필요가 없고, 한 곳에서 여러 군데로 분산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지구는 녹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했는데, 녹지 공간이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연결시키고 산책로 역할을 하면서 각 커뮤니티 공간이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게 포인트로 했습니다. 평면도 1층입니다. 1층은
시장으로서의 활용이 더 높고, 각 블럭마다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넣어서 그 공간에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일어나고 2층에서 2층을 바라볼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2층은 문화공간이 대부분이고 상업시설도 있긴 하지만 문화공간의 메인을 잡아서 2층 주민들이 소시 시설을 이제 2층에서 즐길 수 있어요. 산책 플러스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어요. 3층은 이제 업무시설, 사무직 또는 VR, 골프 시설. 4층에는 완전 사무직 형태의 오피스 용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년도 북측면도고, 동측면도 3년도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중간중간에 오픈스페이스를 넣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해준 겁니다. 3년도는 이제 산지의 둥지이다 보니까 이 대지가 가장 낮은 레벨을 갖고 있어서 그 레벨에 따라 스카이라인은 항상 호응과 주변 상업분을 배치고, 이게 오픈스페이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과 건물 사이와 셋백된 건물, 그리고 건물 사이에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한 번에 잡은 여기는 문화적 공간, 광장, 그리고 공원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부산 중구 산업유산 전시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산업 발전과 함께했던 굴다리의 존재가 도시의 단절을 상징하게 되며 도시에서 사라져야 할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높은 담으로 단절되고 굴다리를 통해 이동해야 했던 공간들을 부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담과 함께 나타나는 위어 공간을 통해 주민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자 전시 공간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도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철도와 도시의 개발로 조각난 도시의 모습이 도시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이트는 부산 동구 범일동 252번지 일대로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보행 공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답사를 통해 담과 마주한 위어 공간이 대지의 특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도시의 정체성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컨셉은 벽을 통한 도시 정체성의 형성, 매스의 연결과 다양화를 통한 도시 확장성 강화로 계획하였습니다. 건물의 양 끝단의 진입로를 통해 하부에서 진출입하며 굴다리 상부의 인도에서 아트리움의 상부로 진출입합니다. 양 단의 전시 공간에서 다양한 동선으로 이동하며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중심 공간은 굴다리 공간, 벽마당, 앞마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굴다리를 중심으로 아트리움과 마당, 전시실로 이어지며 옛 공간과 새로운 도시 공간을 이어줍니다. 기존의 담과 어우러지는 높이로 매스를 형성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지에 따른 단계적 확장을 통해 유동적으로 확장을 진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철길을 따라 이동하는 후면 공간은 배면 전시 동선을 따라 형성되고 전시 공간의 일부가 됩니다. 주민의 모임과 휴게 공간인 아트리움은 담과 건물 사이에서 도로 상부의 굴다리에 직접 연결되어 도시의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주민의 쉼터로 기능하는 위어 공간은 기존의 담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는 주민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합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하게 된 김예나입니다. 대상지는 근현대에 형성된 헌책들을 사고 팔며 지식과 문화를 교류하였던 공간인 보수동 책방골목입니다. 이 골목은 노후된 건물과 상인, 감소하고 있는 서점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고 대형 중고 서점의 등장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문자 또한 책방골목에서 책을 사러 방문하는 것이 아닌 책방골목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 방문하며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포토존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책방골목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책방 골목 입구에 오피스텔 계획이 진행 중이며 골목의 중심에 또 다른 오피스텔 계획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헌책방 골목의 밀도는 더 낮아져 이색적인 분위기가 점점 옅어질 것입니다. 부산 중구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피난시설 역사 등 역사적 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책방 골목의 헌책방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중첩된 메스와 건물 내부로 확장되는 책방 골목의 연속적인 동선을 통해 역동적인 내부 공간을 구성하여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책방 골목 상부층 공간을 문화창작 공간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골목길에 부족하였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문화적 지원과 소비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형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조닝은 역사 전시, 문화 창작, 주민 교류, 미디어 창작, 연극 창작, 특별 전시, 연극장, 오픈마켓, 주민 지원, 창업 지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메스의 중첩을 통해 방문자의 자유로운 동선을 이끌어내며 이로 인한 우연한 만남을 조성하고 계속된 시각적 교차를 유도합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 보이드 공간을 활용해 시각적 개방감과 인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때 철공업으로 호황기를 누렸던 물레동 4가 일대를 지역 정체성을 갖는 재생계획을 통해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했습니다. 물레동 4가 일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적 혀가 쌓여있는 곳으로 대부분 골목길과 영단주택단지들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주거 용도에서 철공소로 변화했으며 곳곳에 예술인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이트 문제점으로는 주거 밀집 속 공업 용도로 크게 자리 잡고 있어 큰 경기를 이루고 있고 소공인들을 몰아낸다면 물레동만의 지역적 가치와 정체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물레역 주변으로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고층 주거단지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처 교육시설이 많이 위치해 있고 사이트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예술인들을 위한 곳들도 많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컨셉으로는 지역 콘텐츠를 갖는 재생계획을 하고자 기존 주민들의 동선을 파악한 후 주변 지역민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을 이벤트 노드점으로 지정하여 동선을 재구성한 새로운 틈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쇠퇴하는 철공소 소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예술 문화를 합쳐보고자 했고 단절되어 있던 주민들과의 연계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 메이커 문화 플랫폼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영단주택단지의 변화를 통해 모두를 계획했습니다. 허반 디자인 프로세스로 영단주택단지들의 줄 배치에서 큰 틈과 작은 틈의 연결을 통해 부족했던 오픈 스페이스 확보와 이후 새롭게 변화된 영단주택의 모듈 배치로 물레동 4가 일대에는 점차 다양한 틈들이 생성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영단주택의 타입별 평면과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투시도와 단면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대 27학번 유규입니다. 저는 경주 황리단길 내 골목시장의 재활성화를 계획하였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곳은 각 릉사의 길마다 민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70년대에는 완전한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었지만 경주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인근 주거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주거지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연달아 시장 또한 같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4년도부터 경주 고도 이미지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한옥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의 사이트는 대조되는 형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존 모델의 약 15배, 이후 기획자 한옥과 다른 성형의 구조, 또한 메인 황리단 길과 골목길에 다른 건축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시적 영향으로 살펴보았을 때 점, 선, 면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을 기준으로 상인과 주민을 연결해 주었고 그 길을 따라 마을 주민 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의 면인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대 이후 조금 다른 그 반대로 주민들이 떠났던 유유부지의 상권이 입당하면서 조금 다른 형태의 형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상점들이 무상점의 형태로 그런 상점을 따라 길이 다시 생성되었으며 그 가운데 연결이 끊어져 슬럼화를 이루고 있는 홍대 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어떻게 연결해 주실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지 읽기를 통한 컨셉으로 점선문에 각각의 공간을 제공하여 연결해주고자 하였습니다. 한 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즉, 오픈 스페이스를 통한 점을 구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점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동선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선의 연속성으로 대상자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연상해주고자 했습니다. 현황 분석을 했을 때 다른 레스를 활용하고 기존 구조적 모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에 따라 모두점 열린 공간의 일정성을 표현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각 마당으로 정터마당, 어울림마당, 문화마당 즉 기존 전투적인 다른 플랜마켓에 위한 공간을 나눠주고 부족했던 오픈스페이스로 어울림마당을 주어 그리고 또 부족한 문화 공간을 충족해주는 문화마당을 계획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1층 평면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당 계획 각각의 위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각의 지점에서 시선의 교차가 일어나며 자연스러운 이동을 계획하고자 했습니다. 2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램프식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주었고 그에 따른 야외 테라스로 연계된 휴게 공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면 계획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연결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평면 계획입니다. 친환경 계획입니다. 그 모든 거를 총합한 패널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투시도 보여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도심공원 활성화를 계획하게 된 신정민이라고 합니다. 졸업 설계를 위한 이슈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한적 시설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공원 등 야외 공간의 이용이 51%가량 상승하였고 이를 통해 도심 속 주거지 주변 공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도심 속 공원은 더 이상 단순한 녹지 이상의 역할이 기획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고 졸업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정한 사이트의 경우 동해선 동래역 앞에 위치한 부지로 동해선은 과거 기존 기차가 다니던 철로 위에 생긴 노선으로 폐철길의 경우 현재의 동해선 하부를 따라 그린라인 파크라는 이름으로 선형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마정 사거리에서 문동역까지 약 6km의 길이로 이어지고 있고 전 구간에 다양한 테마 휴게 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하여서 고가 하부 공간의 녹지화를 이루어낸 공원입니다. 이 부지를 기점으로 주변은 주거지역 밀집 지구이고 북쪽으로는 4호선 양민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라인 파크의 연결을 끊어주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단절입니다. 현재 그린라인 파크는 현 부지와 큰 대로변에 인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원 이용자에게 긴 선형공원의 형태가 아닌 단절된 작은 공간으로 인식되게끔 보였습니다. 이러한 공원에 새로운 길을 형성해줌에 따라 새로운 공원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의 단조로움입니다. 기존의 대상지의 경우 단순한 녹지 공원으로 계획되어 선형공원의 특성상 하나의 넓은 공간이 부족하였고 대상지에 연결하는 동선과 함께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따라서 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복합화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한 컨셉은 도심공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복합화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경우 여가 생활을 위한 공간 부족에 대한 것과 공원길의 단절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정주 인구와 동해선의 특성상 배차 간격이 가장 긴 경우 40분 이상으로 넘어가는 역으로 대중교통 대기 시간 불편을 호소하거나 다양한 놀거리를 바라는 유동인구를 정리하였고, 프로그램의 경우 소요시간과 위치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주얼 단계로 소요시간이 0분으로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배치하였고, 두 번째로는 세미 캐주얼 단계로 소요시간이 30분 이상인 프로그램, 마지막으로는 포멀 단계로 소요시간이 60분 이상으로 목적성이 뚜렷한 프로그램으로 위치하였습니다. 또한 역으로 가까워지면서 좀 더 가볍고 짧은 프로그램과 공원으로 가까워지면서 긴 시간과 정주 인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배치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선입니다. 좌우로는 그린라인 파크의 동선을 연결하며 동해선을 이용하는 인원의 경우 건물 밖의 산책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동해선 동래역과 상부로 연결되는 동선을 추가하여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층의 경우 주로 목적성이 가볍고 일상에서 편하게 이용 가능한 공간들을 위주로 계획하였고, 2층은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한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3층의 경우 좀 더 방문 시간이 긴 공간들을 배치하였고, 4층은 상부에서 연결되는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뒷면의 경우 다양한 동선의 교차가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면도입니다. 전체 투시도의 모습입니다. 계단 광장의 모습으로 서측의 그린라인 파크를 받아주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동선의 교차가 일어나는 산책로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사용하는 도서관과 아트리움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